네, 안녕하세요. 웰스해커즈 수인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선 헷갈릴 수 있는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요. 매매계약서는 돈을 주고 집을 사고 파는 것, 결국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돈을 주고 집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세나 전세 같은 거죠.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도인은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매수인은 집을 사는 사람이겠죠. 이 부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나오는데,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월세나 전세, 세를 받는 사람이고요. 임차인은 빌려서 사는 사람, 결국에는 세를 내는 사람이겠죠. 이 간단한 용어가 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등기부 등본이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해당 물건의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는 이력서 아니면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지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등기부 등본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이 집을 지었고 언제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꼭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고 보는 법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등기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을 딱 출력을 하면 아래에 열람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열람일자를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열람일자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 분, 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만 해도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는 날짜, 시간, 바로 전에 열람된 등기부 등본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금 처리할 때도 한 번 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크게 나눠서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주소, 크기, 면적에 대한 정보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표제부에는 제가 주소랑 면적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할 때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도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 주인이고 지금까지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에 갑구에 표시된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랑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랑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계약할 때 계약자로 나오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름,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계약금, 보증금, 우리 입금하잖아요. 입금 받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갑구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체납을 해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을구로 한번 보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근저당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근저당이라는 무엇인가?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거고, 그 옆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채권 최고액은 대출금의 120%까지 등기부 등본에 적어둡니다. 체납으로 이자가 밀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내가 최고 이 금액까지 받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1억 원을 빌렸다라고 하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액을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 이 집주인이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쉽게 계산을 하면 채권 최고액 나누기 120%를 하면 이 사람이 빌린 원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부동산은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집의 시세 대비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근저당권으로 있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시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전세 사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이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빌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호실마다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각 호실마다 등기부 등본이 각각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이 조금은 적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건물 한 채가 주인이 한 명이고 등기부 등본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총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총 6가구가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근저당 금액과 이 전세 보증금 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이라도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분께 꼭 꼼꼼하게 여쭤보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수수료 아끼려고 개인끼리 서로 거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부동산은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궁금한 부동산 내용, 좀 유용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좀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웰스해커즈 수인쌤이었습니다.